안녕하세요. 오늘은 앞 시간에 이어서 필자의 만화로 배우는 유치권 책자를 강의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강의는 2시간을 연속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2시간을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려면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하여 몇 차례로 나누어서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본 동영상은 실제 필자가 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이므로 학원생들의 질문 등에 따라 잡음 등이 약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필자는 최근 만화로 배우는 유치권 책자를 출간하였습니다. 현재 이 책자는 각 서점가에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유치권 책자 완성으로 만화로 배우는 경매 관련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맹지로부터 시작하여 법정상권, 공인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까지 오랜 기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필자는 출판사의 마지막 요청에 의하여 MPL 관련 책자의 집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MPL과 관련한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자로 MPL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간 경매와 부동산 등기, 대법원 판례 등을 만화로 출판한 경험을 살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MPL 책자를 집필하려고 합니다. 자,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여 들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을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강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치권의 점유 형태와 양도 양수, 이거는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경매할 때, 분석할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미리 들어가서 말을 하면은, 자, 이 공사를 갑이했어. 그래가지고, 유치권을 갖다 쭉, 유치권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 유치권 금액이 얼마요? 10억이야. 그런데, 10억이면은, 조금은 버틸 수 있어. 웬만해서는. 근데 그때 우리 양평에 그 아파트 큰 거 있었잖아. 그건 10년도 더 됐거든. 그러면 10년도 더 됐으면 웬만해서는 파산이요. 웬만해서는 파산이요. 그러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 유치권 10억짜리 유치권을 누구한테 넘겨줘? 을한테 유치권을 넘겨줘. 유치권을 넘겨준다고. 유치권 넘겨주면 보통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기서 갑이 유치권 넘길 때 뭘 넘겨줘요? 점유만 넘겨줘. 점유는 중요한지 안 가봐. 하도 그러니까 점유. 내가 그걸 점유하고 있다가 내가 우리 오사장한테 유치권, 오사장님 유치권 좀 하세요. 돈 나 좀만 주시고 유치권 하세요. 내가 받을 거 있으니까 10억 받을 거 있으니까. 그럼 오사장님이 나한테 한 1, 2억 줬어. 예? 그러면 유치권은 오사장님은 유치권 딱 내가 이 10억짜리를 갖다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1, 2억 주고 했다. 그러거든. 폼 딱 제시거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유치권이 정당하게 이 양도양수가 됐느냐? 이게 중요해. 보통 사람들은 넘길 때에 이 공사업자 갑이 넘길 때에 채권을 넘겨요, 안 넘겨요? 채권을 안 넘겨. 지가 10억이라 혹시라. 예? 점유만 넘기지. 채권도 넘겨서 좀만 넘기고. 그런데 유치권을 넘길 때는 양도양수 할 때는 뭐예요? 점유와 5할이 아니야. 5할이 아니에요. 점유 채권.
채권 2개를 다 넘겨야 돼. 그래야 정상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치권 경매 나온 거 보면은 뭐예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써놓은 데 있잖아. 우리 유치권자는 어디 건설에서 점유를 양도받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 하고 유치권자 신유치권자 아무개 이렇게 써놓거든. 그러면은 그 채권을 넘겼는가 안 넘겼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어디서 확인해? 유치권자는 이해 관계인이다? 아니다? 유치권자? 이해 관계인이다? 아니다? 예? 예, 정답. 신고를 법원에 미안 얼굴에다 쓸게. 법원에 신고를 하면은 이해관계인이고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도 신고를 안 하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근데 유치권을 갖다 신고 안 한다고 해서 유치권이 없어지냐? 신고 안 한 유치권이 더 무서워. 유치권을 신고하려면 보통 나 채권 얼마 있어요 하고 채권 증서나 판결문을 제출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하겠어. 내가 유치권자라면. 궁금해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못 들어. 그러면 지가 먹는 거야. 유치권자가. 예? 이것도 이해관계인을 신고를 해버리면은 뭐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다 그랬지 지금? 이게 신고를 해버리면은 이해관계인이요. 그러면은 이해관계인이라면은 채권증서나 이것도 판결문도 될 수가 있고 판결문이 될 수가 있고 또 뭐예요? 계약서가 될 수가 있죠.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채권자가 누구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채권자 나오잖아. 채권자 나와. 공사 없잖아? 채권자 나와. 승소 판결 받아도 채권자 나와요. 그런데 채권자는 갑이라고 했어. 채권자가 갑이라고 됐어. 근데 유치권을 주장한 놈은 누구야? 넘겼으니까 우리 유치권이 주장해. 그러면은 점유만 넘어갔지 채권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그러면 이게 유치권이 성립이 안 해버려. 사거리. 왜? 유치권은 가장 기본이 뭐라 했어요? 가장 기본이 점유야. 근데 얘가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잖아. 엉뚱한 놈이 점유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유치권은 판으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을 갖다 판별할 때 그 내용을 잘 봐야 돼. 이제 여러분들한테 밑밥을 깔았으니까 이제 들어갑니다. 자. 유치권은 직접 점유만 돼요? 간접 점유도 돼요? 보통 유치권자는 사장이잖아. 사장이 가서 그 날마다 지키고 있어야 돼? 아니요. 간접 점유도 돼. 간접 점유 누가 해? 경비업체다 시키잖아. 많이. 그것도 돼요. 그래서 간접 점유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자, 여기서 전세권을 갖고 있어. 누가? 그러면 전세권자가 건물을 갖다가 쓰고 있단 말입니다. 소유자는 누구야? 나야. 내가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러면 거기서 직접 점유자는 누구야? 전세를 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간접으로 점유한 사람은 누구야? 소유자. 예?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법원 2008년도 4월 11일 선고한 2007-2723 판결을 보면은 채무자를 직접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을 상반한다. 이 말이 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소유자가 갑이에요. 공사업자가 유치권자죠. 공사업자가 을이야. 그래가지고 을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 건축을 해갖고 점유를 하고 있어. 그래서 갑이 딱 머리 싸갖고 그랬죠. 야, 을아, 네가 저걸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 팔리도 않고, 유치권 한다고 안 팔린다. 그래서 내가 소유자인 내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팔면은 너 돈 줄게. 예? 그랬어. 그 말은 맞을 것 같거든. 팔아고 준다니까. 그래서 점유를 누구한테? 넘겼어.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갑한테. 소유자한테. 이런 경우는 어찌냐? 그러면 유치권을 유치물을 누구예요? 을이 갑한테 맡긴 거잖아요. 소유자한테.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이 이게. 채무자가 누구야? 소유자예요. 소유자. 건축 소유자를 한 거예요. 소유자. 직접 점유자를 하여. 좀 전에 직접 점유는 전세권자가 말했죠? 그 직접 쓰고 있는 사람. 직접 점유자를 하여 채권자가 간접. 채권자는 뭐예요? 유치권자라고 생각하면 돼.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자한테는 절대 맡겨야 된다, 안 맡겨야 된다? 맡기면 그날로 아웃이야. 그날로 아웃이야.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로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돼. 여기 그 내용을 받았어. 여기다 써놨어. 예? 그 내용을. 야, 우리 공사되면 우리가 분양을 빨리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써놨어. 이게 그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의 소송이 진행했고 이게 좀 전에 판례가 유치권이 없다. 그래서 이 복부인 아줌마가 이겼어.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예? 그래서 주인한테는 절대 맡기면 아니다. 원장님, 그 형식적 경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유치권자. 예. 그런데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해도 우선 변제권이 없고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면 해서 실익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뒤에 나오니까 그 단락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해놨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 근데 좀 있으면은 정답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양도양수를 했으면은 건물만 양도양수 받아서 점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건물만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도 함께 양도양수를 해야 된다. 점유 앤드 공사대금 채권을 같이 해야 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이 72년 5월 30일 선고 7.2.5548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을은 그 점유를 상실하면서 곧 유치권을 상실한 거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점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이야. 점유 안 하면 땡이야, 땡. 가장 중요해, 점유야. 그리고 유치권과 피담보 채권이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공사대금이라 했죠? 공사대금과 유치권은 한 몸이에요, 한 몸.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예요.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채권 양도 토지를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 양수인이 점유를 승계했다는 사실까지 내용쯤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요. 그 건물 소유자한테. 그래야지 아야소리를 못해.
그 다음에 대법원 이 판결 19년도 12월 19일 선고 2016-24-24284 이런 거를 볼 때는 대법원 판례도 볼 때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사건 번호가 뭐예요? 2016년이잖아. 근데 판결을 언제 선고를 언제 했어? 기본적으로 몇 년 지났어요? 3년까지 됐은 게 고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 나왔어.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면 뒤집어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전원합의체로 판결 나오면 뒤집기가 굉장히 옛날에 그 뒤집힌 것이 뭐예요? 동성, 동본, 결혼 못했잖아 옛날에. 근데 이게 전원합의체로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판결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갑하고 을이 이게 소유자예요. 건축주야. 뭐야? 건축주예요. 건축주고 이게 공사업자야. 자, 그러면은 유치권을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치권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겠잖아요. 넘길 수 있다겠잖아. 누구한테? 을 다시한테 넘겨. 유치권을 넘겨요. 또 여기서도 을 투한테 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유치권을 양도양수 못하게 만들어 특약을 해야 돼. 유치권을 양도양수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딱 특약을 하면은 못 넘겨. 넘겨도 무효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 판결이. 그래서 보면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의 효력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예?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이 특약을 잘해야 돼. 내가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할 때도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특약이다 그랬잖아요. 특약을 잘 써야 돼. 내가 어디 계약할 때 우리 그 남양주 그거 할 때도 특약서를 썼잖아. 사원이 특약서 내가 2장 썼어. 2장이나 썼다고 계약서 할 때. 이게 그 친구는 아예 소리를 못해. 네가 법정세 보는데 한 100평 줬는데 그걸 갖다가 네가 임대할 때까지 네가 쓰고 네가 임대를 갖다가 해지할 때는 그걸 갖다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무상 양도한다. 그 다음에 하천 저명도 네가 지금 몇십 평을 쓰는데 그것도 임대 계약이 끝나면은 다 넘긴다. 하고 지가 도장 꽝 찍었어. 그게 특약이야. 특약. 계약서는 우리 원사장님이 줬잖아. 그때 하고 내가 특약 별첨해갖고 해놨지. 그럼 아예 소리를 못해. 자, 그래서 이런 특약을 잘해야 돼요. 내가 특약 그랬잖아. 정지 조건 뭐 특약 말했잖아요. 예? 그 할 때 뭐 했어?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이 잘 해봤자 전교 한 30등이나 50등 되려면한테 야, 너 5등 안에 들면은 전교 5등 안에 들면은 엄마가 스마트폰 제일 좋은 거 해줄게. 그러면은 안 해줄란다 그 말 아니여. 30등 50등 헬롱한테 5등 안에 들으라면은 죽으라는 소리 아니여. 그러면은 아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6등 됐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도 돼. 그게 정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예? 그래서 공사대금을 양도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불가분성은 뭐야? 찢어 나누는 거. 찢어 나누는 거야. 생각하면 돼. 이제 금방 찢어 나눈다는 거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없죠? 찢어 나누는 것은 뭐냐면은, 근데 이게 중요한 사례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민법 제321조에 나왔어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춤을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 뒤에다가 내가 딱 해놨을 거예요. 자, 아파트 100세대인데 건축업자가 100억 원의 유치권을 하고 있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100세대니까 한 세대당 얼마씩? 100억 나누기 100 하면 1억씩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나 저거 아파트, 그 서울 강남에 그때 그랬잖아. 저 아파트 내가 이번에 한 30% 떨어지니까 내가 하나 받으면은, 100억이니까 1억만 주면은 유치권 땡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놨어. 많은 사람들 그래서 100세대에 100억 원의 유치권이 있으니 각각 1억 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이런 아파트에서 낙찰사람이 1억 원의 유치권을 부담하고 유치권자가 인도를 요청하면은 당연히 보통 사람 입장을 줘야 될 거잖아. 근데 안 줘도 돼. 대우 판례를 보면은 어떻게 나왔어? 자, 2007년 9월 7일 선고 2005다 16942 판결을 보면은 유치권자가 7세대를 갖다가 점유를 하고 있었어. 7세대를. 그래가지고 딱 7세대 점유했는데 이때 우리 피고의 공사 때 그러면 7천만 원을 미지급하자. 예? 7천만 원을 갖다가 7세대 있었으니까 7천만 원 했으니까 각 세대당 나누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은 경락을 받아서 갖고 1,000만 원만 주고 너 유치권 없다. 그냥 빠이빠이다 그랬어. 그럼 그게 소송이 난 거야 이게. 자, 해갖고 이렇게 온 거가 경락관사에 건물 명대 줘라. 이게 유치권자가 아니 난 유치권 있는데 안 해준 거예요. 왜? 7세대에 7천만 원 했고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으니 1,000만 원만 주죠. 이게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가 7세대를 갖다가 점유를 하고 있어. 근데 아니 7세대 유치권 공사를 했어. 그래갖고 지가 제일 마음에 드는 여기만 한 세대만 점유를 하고 있어. 한 세대만. 6세대는 뭐야? 유치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7천만 원 나누기 7을 하니까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래갖고 소송을 한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유치권자가 나 7천만 원 전부 줘. 그래서 대부분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뭔 소리요? 한 세대만 세대가 1,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안 해줬어. 그래서 1심에서 피고는 1,000만 원을 원고에 지급받은 것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라 그랬어. 1, 2심에서는 유치권자가 졌어. 네가 엄마 7세대에 7천 했으니까 한 세대당 1,000만 원 아니냐? 1,000만 원 받고 인도해줘라 그랬어. 1심에는 졌어. 1, 2심에는. 그래서 나 인정 못해 하고 대법원까지 갔어.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예요? 뭐라 하냐? 피고가 누구예요? 공사대금 공사업자지 유치권자가 피고가 한 공사도급 계약은 1세대에 한 것이 아니라 7세대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공사대금 지급도 각 세대별로 각각 얼마씩 준 것이 아니라 토탈 7세대에서 얼마를 줬다. 예? 그렇게 약정됐다. 예? 그래서 공사업자 우리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도 특정 구분 나는 101호, 102호, 103호만 준 것이다. 그렇게 안 했어. 그냥 공사 대금이 10억이면 10억에서 얼마를 준 거야. 우리가 그렇게 아파트 지을 때 들잖아요. 야, 아파트 100세대니까 1층부터 5층까지만 이번에 20억 줄게. 그렇게 않잖아. 전체 공사 대금에서 얼마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이게 공사대금 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으로 사는 결정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다. 각각 호실별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유치권 금액이 있으면 세대수로 나눠갖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고 이 세대가 이렇게 많더라도 이 사람이 유치권을 갖고 있어도 미우면은 여기 들어온 사람이 정말 미우면은 여기 한 사람한테 유치권을 전부 몰아서 받아낼 수도 있다. 이게 불가분성이야. 나눠서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요.
나와버렸지? 거기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치권자 맘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세대, 6세대는 경사났네. 그렇지. 공사업자는 7천만 원만 받으면 되잖아. 이게 어디서, 이게 여기 보면은, 7세대를 왜, 점유를 안고 있었냐면은, 7세대 점유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래서 가치가 있으니까 한 세대만 갖고 있는 거야. 가치가 있으니까. 저 매덕자리만 한 세대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지. 우정부 아파트도 하나만 갖고 있어도 매덕 되잖아. 에? 그런 뜻이. 이게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 한 사람이 그 동물왕국에 들잖아. 뭐 사자가 사냥 같은 거 막 쫓아갈 때 한 명 죽으면 다른 사람은 천천히 가도 살아 죽어? 살아.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치권 금액을 세대수로 나누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완전 유치권자 마음이야. 그런 데다 써놨어요. 그래서 결련성을 민법 조항으로 말하면 어렵지만은 제가 이제 막 풀어서 말씀해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사모님 이해되시죠? 이 가슴에 손 안, 이것도 딱 안 모았으니까. 응? 우리 둘째 놈이 정신없이 전화 왔어. 자, 그 다음에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선생님 잘 들으세요.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 경매대기고, 유치권에 의해서 소송하는 것도, 뭐 경매하는 것도 형식적 경매라겠어. 자, 이제 우리 이기동 사장님이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차조 매각, 단주 경매가 있습니다. 뭐 해갖고 이런 거 나오는데 형식 경매 4가지를 말해. 그래서 이거 뭐예요? 여기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하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알면 돼. 다른 것은 차조 매각, 단주 경매 이건 알 필요도 없어. 있은 게 내가 써놨어. 자, 그래서 그거 했고, 유치권에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겠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이기동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우선 변제권, 그럼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그랬잖아. 근데 내가 그랬잖아. 아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겠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잖아. 자, 근데 우선 변제권 있는데 왜 경매를 넣냐? 이게 똑똑한 학생이야. 우리 박미자 사모님처럼. 넣었어, 이제. 아니, 교수님, 실입도 없는데, 남전일 시키려고 그거 해요? 그런 거야. 자. 근데,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었었다면 채무가 변제니까 무작정 보관하고 있어야 돼. 자, 우리 이제 이기동 사장님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자. 내가 아파트를 졌어. 그래갖고 유치권자여 나여 유치권자. 그러면은 유치권을 경매를 안 내면은 뭐예요? 이 건물을 점유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쓰레기장 되버리면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점유하고 관리를 하면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비용 들잖아. 그런데 지금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건물이잖아. 건물? 그죠? 그러면 유치권자는 배당된다고 안 된다고? 좀 전에?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봐요. 이게 말을 갖다 삐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형식적 경매를 넣었어. 형식적 경매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경매가 끝나면 뭐가 생겨? 돈이 생기잖아. 배당금이 배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어?
점유를 하고 있었잖아. 또 여기서 유치권자한테는 배당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했잖아. 안 해주는데 이 돈을 누가 점유를 해? 점유를 누가 해? 건물 대신 돈을 점유해. 돈 점유를 하면은 그 돈이 이름표 다 써졌는가? 황 사장님 갖고 있는 10,000원짜리가 황 사장님 써주고 온 사장님 10,000원짜리가 온 사장님 이름 써졌어? 돈에 이름 써졌어요? 사장님 돈에 이름 써졌어 안 써졌어? 저 경우는 이름이 써져 있죠. 예? 저 경우는 이름이 써 있죠. 배당 순서대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 순서하나 배당을 못하게 이걸 유치권자가 했으니까 건물 대신 그게 끝날 때까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게 밝혀질 때까지 누가 점유를 해? 배당을 안 해주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한다니까 배당 다 나눠주면 뭔 짓거리 하려고 경매를 넣어. 건물 대신 통장에 넣어갖고 점유를 하고 있어 지가. 빚은 빚이지만 그러면 지가 웃돈 빼고 아랫돈 쓰고 아랫돈 빼고 막 그럴 수 있어 없어? 아니 어떻게 돈이 유치권자한테 돈이 넘어갔죠 그 사이에? 지금 이해를 못했거든요. 배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배당에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맡겨놔. 돈을 막 맡고 있어라. 건물 대신. 법원에 재원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니야. 이 법원이 뭐 공탁근무기관이 그거 갖고 있어.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나와. 이제 학설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 이 학설을 인용을 해. 근데 거의 이렇게 해요. 그 돈을 지금 유치권자가 갖는다. 갖는 것이 아니라니까. 보호가 안 하고 있다는 거. 보호가 안 하고 있는 거는 내 통장에 있는데 내가 쓸 수 있어 없어? 소송 나올 때까지 끝나면 쳐놓으면 되지. 우선 그 빵 좀 사 먹고 커피 좀 사 먹고 소송 끝날 때까지. 거기다 법원에서 락을 걸어놓은 게 아니니까 돈에. 그렇다면은 이 원세상에 있는 그런 리듬기 건물들이 저렇게 다 처리하면 쉬울 거를 왜 안 했을까요? 내가 이 앞전 안 했는가? 내가 그 말 안 했는가? 내가 말할 때 혹시 돈 못 받고 유치권으로 건물에 갖고 몇 년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 그러면 컨설팅비 내가 억을 받으면 반 땅 하자 그랬잖아. 사람들이 그걸 알아 몰라? 많이 몰라. 유치권으로 막 5년 10년 그거 진짜 불쌍해. 컨테이너에서 다 망해갖고 그런 사람 데리고 오라 이거니까. 그럼 경매 내갖고 그럼 그 사람은 그 컨테이너 있을 필요 있어 없어? 돈은 통장에 넣어놓고 있잖아. 근데 그 돈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돈 지 알아서 해야지. 이제 지가 나중에 그건 나중 일이야. 돈 쓰고 있는 것은 나중에.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는데 건재당권자가 같이 또 경매를 넣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돈 배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히는 안 되지만은 원래 형식적 경매를 넣으면은 형식적 경매 수독을 해야 돼 있어. 수독. 그 법이 그러잖아요. 이제 막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유치권자가 있어요. 유치권자가 있어. 하고 유치권자가 이때 유치권자가 경매를 진행했어. 그런데 꼭 얘가 근저당권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근저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근저당으로 해서 임의경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잠시 중지해 대기. 하고 이걸로 되면은 뭐야? 유치권에 있어 없어? 유치권은 계속 있잖아. 유치권은 계속 있잖아요. 넣을 수 있어.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신 분은 가운데 손. 분명히 이해되시죠? 이 중지가 돼 이게. 자, 와, 시간이 막 지나가. 예? 근데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강의할 이유가 있어. 이게 이런 강의를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가 해주도 안 해, 이게 깊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시간이 아까워도 하는 거야. 아까운 거 아니지,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례 준 거, 이거를 갖다 안 해더라도 이걸 본전을 뽑을 거예요. 자, 유치권자가 경매를 소당 채무가 뱉는 건 무작정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게 그런 원인을 여기 나오잖아. 현금한 금전을 누가 보관해요?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지는 못해서 유치권 물건 대신 뭘 보관? 헐, 그럼 유치권자가 보관하네요, 돈을. 사장님, 내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돈 10만 원 맡겨놨어. 그러면 써도 돼, 안 돼? 10만 원을 안 쓰죠. 저 경우 유치권자가 그 돈 갖고 튀면 끄시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지 알아서 할 일이고 구속되든지 말든지. 부속이 됩니까? 저거 자기 돈이 아닌가 아직이요? 횡령, 배임 뭐 있잖아. 여러 가지 톡감을 보낸 뭐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거 지가 갖고 가갖고 형사적으로 고발되는 거는 우리가 그거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우리는 없어. 자, 이게 써놨잖아.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물 대신 뭐야? 매각 대금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라 이거요. 예? 그럼 유치권자 입장에는 훨씬 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치권자가 우선 배당권 없지만은 경매를 넣는 이유가 그거라 이거요. 자, 실질적으로는 유치권자가 매각 대금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배당 받는 것과 다름이 있다 없다? 다름없다. 학설이 이거를 다 인정을 해. 거의 모든 학설이. 내가 학설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안 써. 왜? 잘난 척 한다 할까 봐서. 근데 이건 학설이 인정을 해. 거의. 자, 유치권자가 교부받은 매각 대금을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느냐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나요? 물어봤어. 물론 여러 견해가 있는 학설이야. 견해가 있지만은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이고 피담보 채권은 뭐야? 공사대금 채권이 금전 채권이고 그 채무자가 유치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자기 채권과 퉁칠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 것과 다름없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치권 후 경매를 신청한 낙찰자가 유치권을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 문제. 누가 사장님이 질문했는가? 누가 질문했어? 누가 질문했어?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원사장님이 질문했는가 이거? 이거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유치권 후 경매를 실행했는데 경매 후에 된 낙찰자가 유치권을 인수하게 된다면 그러면 누가 입찰해? 안 해지.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행적 경매고 시행적 경매는 임의 경매 해시하는 걸 알고 있죠? 임의 경매는 부동산 이에 존재하는 제한 물건 부담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소멸주의를 취해. 그러면 형식적 경매에서 소멸주의가 적용되냐? 나는 몰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 대법원 판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야. 2011년 6월 15일자 2010마 1059 개정에 이 판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목적 부동산 이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실시된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여기서 법정 매각 조건이 뭐야? 특별 매각 조건. 농지는 농지증 내야 된다. 보증금을 더블로 내야 된다. 세 더블로 내야 된다. 그거 막 있잖아요. 그게 특별 매각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법정 매각 조건은 일일하잖아. 특별 매각 조건만 알려주잖아. 그래서 이 판례에서도 법정 매각 조건과 같으니까 유치권을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는다. 아무 말 안 써놨으면. 그런데 특별히 인수주의를 취할 수도 있다. 집행법원이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통해서 이거 인수합니다. 그걸 써놔보면은 인수. 그러면 경매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합의를 잘 할 수 있으면 받고 그러면 안 받아야지. 예? 이게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 대법원 판례가. 내가 말한 것이 아니야. 나는 판례를 찾아갖고 여러분한테 그래서 인수해야 한다는 것. 즉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면은 인수할 수도 있고 특별 매각 조건이 없으면은 당연히 소멸. 이해되시죠? 인수한다는
특별매각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인수하지 않고 인수해야 한다. 특별매각 조건이 인수한다는 거죠. 집행매각원에서 별도로 기재하려면 인수하지 않는다. 이게 법원 경매 기록이 없으면은 인수 안 한다.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가 특별매각 조건으로 딱 써졌으면은 인수해야 된다. 이러시죠? 우리 오 사장님이 맞다고 그랬고 고개 끄덕거리면 다 아신 거예요. 네? 오 사장님은 주무시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안 주무셔. 오 사장님이 딱 맞으면 다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자, 유치권자 이해관계인 유무. 이거는 툭 치고 넘어갑니다. 신고를 하면은 유치권자가 법원에 나 유치권자예요 신고하면은 이해관계인이요. 근데 유치권자가 진짜 유치권자예요. 근데 나는 니들한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해갖고 안 알리려면은 뭐야? 딱 그 유치권만 전면만 하고 있으면 법원에 신고 안 해도 유치권자. 근데 법원에 신고 안 하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열람을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열람하려면은 신고를 해. 근데 열람 않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런 놈이 제일 무서운 유치권자야. 점유만 하고 있는 놈이. 아무 신고도 안 해버리는 놈인데. 누가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유치권을 이해관계 유무 그거예요. 자, 이런 건 여러분 읽어보셔. 부동산이 권리라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 이해관계인이요. 그래서 유치권자지만은 그걸 나 이해관계인이에요. 아니 유치권자예요. 신고를 해야지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유치권자는 이렇게 써지면은 이렇게 유치권자가 써지면은 이해관계인이야. 여기가 써진 당사자 내에게 써진 사람이 이해관계인이에요. 채권자, 채무자, 전세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야. 근데 유치권자가 유치권 있는데 얘가 없다. 그래서 유치권 없어. 그럼 큰일 나. 예? 그래서 유치권은 반드시 신고해야지 유치권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점유 안 하고 있으면 유치권이요. 근데 이해관계는 점유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뒤에 이렇게 내가 막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유치권자라고 스프레이를 막 써놓고 막 그렇게 해놔야지. 옛날에 막 그랬잖아. 나 그 사람들 보면 나 무식한 사람들 정말 그걸 자기가 받으려면 다 벤트 또 칠해야 되잖아. 자기가 유치권자가 받으려면 유치권 좋게 갖고 있어야 하는데 스프레이를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유치권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요. 자기 건물 내려면 누가 벤트 칠해 안 하지. 네? 자, 이해관계는 권리 있고. 자, 이건 이제 간단했으니까. 유치권 시효 및 전속기가 이것도 간단해요.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얼마요? 3년. 3년이 지나버리면은 소멸시효가 끝나버려. 그러면 없어져. 그래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뭐예요? 소송을 했거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이나 확정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몇 년으로? 10년으로 뻥 늘어나는 거예요. 그 소멸시효도 잘 살펴봐야 돼. 소멸시효도.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쑥쑥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분석 방법 및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현 강명의 사모님이 용인의 그 무슨 구죠? 처인구 받은 걸 내가 써놨어요. 여기다가 김현 강명의 이렇게 딱 써놔버려야 되는데 안 써놨어. 그건 내가 이름을.
예? 이거 있어. 자, 유치권 분석하는 방법은 책을 내가 한 100권을 쓸 수 있거든. 유치권 분석 방법으로. 사례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하기 싫어서 많이 안 해놨어. 자, 이거는 내가 실제로 내가 한 거. 예. 유치권 신고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 이거는 뭐야? 우리가 유치권을 열람했던 예전에는 그냥 법원에 가면 좀 열람해줬거든. 아는 사람 통해면. 근데 요즘엔 안 해주잖아요. 다 볼 수는 있어. 어떻게 본다는 말은 지금 여기 되니까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볼 수 다 있어요. 예? 볼 수가 있어. 근데 가면은 유치권을 열람하러 가면은 뭐예요? 이렇게 책을 주잖아. 전체 관련 사건 서류체를 줘. 그러면 거기는 일서 오 사장님이 유치권자라면 오 사장님이 보낸 서류, 사장님이 보낸 서류, 사모님이 보낸 서류, 막 유치권자가 보낸 서류가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봉투는 다 찢어갖고 버려버리나? 편지 봉투에 넣어갖고 서류를 보냈어. 유치권 신고 서류를. 그럼 그 아내가 뭘 처리하나요? 거기다가 편지 봉투를 다 처리해놔. 같이. 다 처리해놓는다고. 그래서 그때 가평 내가 한번 했죠. 그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 있다고 해갖고 그 옆에 하나 해준 거 있다고 했잖아 내가. 근데 거기 지를 갖다 유치권 신고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네. 우정부 2009 타경 27714 1번 물건. 이거를 갖다 얼마에서 17억 6,400 했는데 4억 6,200으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6억 7천, 그때는 56만 원 안 썼네, 6자를. 그럼 옛날 지금처럼 67이 560을 썼을 텐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때에 열 몇 명이 17명인가? 이 북한과 이 주소를 치면은 지금 완전히 좋게 변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 금액이 24억이 넘었어. 17명인가 기었고. 자,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왔는데 여기를 그 옆에서 부동산 행사하고 유치권자하고 짜서 그래서 내가 그걸 이긴 거야. 그런데 유치권하고 경멸심에 이해가 안 된다는데 유치권 서류를 복사했어. 여기서 유치권이 가짜라는 걸 잡은 거야. 어떻게? 법원에 가니까 내가 열람을 직접 해요. 그때는. 그러면 편지 봉투가 있잖아요. 등기를 보내잖아 보통. 등기 번호 보면은 남발행이 있어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번이라고 써졌어. 등기 번호가 써졌어요. 그런데 17개가 있어. 편지 봉투를 다 봤어 내가. 그런데 여기는 인천, 여기는 부평, 부천, 어디 서울 그렇게 있는데 이게 부천에서인가 보내갖고 여기는 5, 6, 7, 8이면은 여기는 5, 6, 7, 9, 5, 6, 8, 9 이런 식으로 연번으로 돼 있어. 그러면 한 사람이 보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 보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꺼번에 넣었어. 그리고 오 사장님, 우리 오 사장님이 성이 오씨야. 근데 오씨인데 여기를 갖다가 잘못 잡고 본인 이름 쓰면서 황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황씨라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회사 서류를 보니까 여기는 주식회사 현대건설인데 위에는 유치권 신고한 데는, 아래는 한양건설 이렇게 써놨어.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도 틀려. 회사 이름이 틀려. 갖고 이놈 가짜구나. 무조건 들어갑시다. 나도 그때는 겁을 상실한 것 같아. 근데 내가 확신했으니까. 그래갖고 17명 합의 대화인데 찾아가도 안 했어 나는. 하고 바로 갔다가 부천 경찰서에다가 형사고소를 했어. 경매 방해죄로. 이게 부천 경찰서에서 17명한테 싹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오지, 경찰들이 오라면 오지, 조사받으라고. 오니까는 와서 뭐라 하겠냐고. 아니 나는 유치권 신고한 적도 없고
나는 알지도 못한다. 유치권을 낸지 않는지. 나는 유치권 없어요. 다 그래 버려. 한 사람만 나 유치권 있어요. 한 사람 있어. 그 사람 누구요? 법무사 사무장. 서울에 있는. 그놈이 다 만든 거예요. 그놈이 대신 써갖고 다 17건 한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이 당신들 경매 방해죄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16명이 싹 우리는 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싹 물러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명 남았어. 법무사 사무장. 근데 그놈이 공사 한 사람하고 관련이 되든마. 그 공사는 그때 엄청 있으니까 이 사건 번호에 한번 여러분 봐보시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랬지. 따로 만났지. 너 끝까지 갈래? 아니면은 한 5천 받고 떨어질래? 여러분이 그쪽 사무장이랑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소송이면 100% 이길지라도 시간이 돈이 아니야? 1년 이상 가니까 돈이야. 그래서 내가 5천만 원까지는 내가 협상하면 어쩝니까? 한 게 그 우리 선배가 콜. 그래갖고 5천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한 40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 엄청 내가 그때 호화주택 말했잖아요. 여기 가평 강이 가평 있는 데가 강이 뭐예요? 북한강인가? 그가? 북한강이잖아요. 북한강인데 집이가 아래 100평짜리야 바닥이. 2층으로 있어. 그러면 200평씩 집이 400평이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그때 한번 했잖아. 수로가 여기까지 이렇게 딱 들어있다고. 그리고 보트 여기서 딱 내려갖고 쭉 올라오고 그리고 보트 계류장이 여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 보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이 집밖에 없어. 이게 그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래갖고 가평군청 직원들 좀 혼자 났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편지 봉투로 잡아냈다니까? 편지 봉투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열람할 때 편지 봉투 같은 거 열람 많거든? 나는 그때 그 편지 봉투를 싹 보다 번호가 날라오래. 다 부천이고 주소는 서울이고 막 어디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 가짜구나 하고 깨끗이 이 우편 봉투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써놨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유치권 물건을 임대차하는 경우 이게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어디 용인 어디죠? 기흥 S인데 유치권자가 이 건물을 지었어. 1층, 2층, 3층 집합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권자가 돈을 안 주니까 소유자가 누구야? 소유자가 갑이야. 유치권자는 을인데 이걸 싹 전멸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유자가 갑이 그랬어. 을한테 야 을아 네가 여기 있으면 어차피 임대도 안 나게 너 돈도 못 받아가 빨리. 그래서 차라리 네가 갖고 있는 유치권이 3억인데 여기를 전세 설정해. 전세권 3억으로 설정해 줄게. 그래갖고 네가 임대 내먹어 하고 이걸 다 끝나면은 네가 3억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해야 해. 내가 전세권 너한테 해줄 테니까 전세권으로 전전대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그래서 해야 안 해? 그럼 돈 못 받겠는데? 그래서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래도 잘못해 한번 썩은 가면 또 썩어. 갖고 뭐예요? 경매가 나왔어. 경매가 나왔는데 유치권을 갖다가 얘가 또 유치권을 신고했더라고. 경매다 유치권. 나 유치권 있어요. 그랬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유치권 아니네 하고 들어가고 경락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유치권이 있는 게 맞아. 근데 얘가 나쁜 놈인가 안 나쁜 거야 얘는 그런 건 몰랐을 거예요. 얘도 이 소유자도 좋은 뜻을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유치권을 갖다가 뭘로 했어? 전세권으로 바꿔줬어. 그러면 뭐예요? 이걸 갖다가 유치권으로 전세권아, 유치권은 죽고 전세권으로 다시 했다 이거야. 그리고 근저당을 해준 사람이 있어. 또 유치권 대신 근저당 설정. 그러면은 유치권 후 근저당권하. 그러면은 있어 없어? 유치권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데 그때 그래서 나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거 그때. 유치권을 전세권으로 하거나 근저당권으로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확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확정을 하면은 이게 유치권의 사망 안 사망? 사망이잖아. 그런데 좀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 이게 할 때게 계약할 때게 엄마가 아들한테 사기쳤다 했잖아. 그건 뭐야? 이게 내가 이걸 엄청 강조했잖아. 정지조건부. 이거는 어떻게 조건이 성립되면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잖아. 이거 그러면은 이 유치권자가 정말로 해야 된다면은 뭐예요? 온전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여기다 특약을 걸어야지. 특약으로 락을 걸어야지. 근데 락을 안 걸어. 보통. 락을 걸어야 돼요. 반드시. 엄마가 락 걸잖아. 너 오늘까지. 그럼 육등되면 안 사도 되거든. 그래서 이 정지조건부 계약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여러분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써먹어야 돼. 김사님 계약 많이 하고 황사님도 계약해 주시잖아. 다 계약했잖아. 전부 정지조건부 계약을 써야 된다니까. 이게 특약이야. 특약도 무서운 특약이라고 봐야 돼.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내가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자, 이게 써놨고 물건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이게 누구 거냐면은 우리 사모님들 거예요. 김현, 강명의 사모님 거예요. 이게 그 용인 처인구 받은 겁니다. 뭐예요? 위성지도는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위성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돈 들어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응? 자, 이제 우리 김현 사모님하고 강명의 사모님 더 이제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자. 최근에 경매가 진행된 사례를 한번 보죠. 네? 딱 해갖고 이거였어. 받은 것이 이 물건을 받았어요. 자, 이 물건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공사대금이래요. 물론 공사대금은 아닙니다. 대금만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건축공사, 인허가 비용, 도로 포장 비용 등으로 유치권을 신고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인허가 유치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도로 포장? 몰라. 그 집만 들어가게 도로 포장 됐던가요? 안 된 것 같은데? 안 됐잖아. 우리 가보니까 안 됐어. 본인 것도 모르시, 기억이 안 난가 봐. 헐. 내가 보면 안 됐어. 그리고 건축공사만 남았어, 그럼. 자, 그러면은
유치권에 인허가 비용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인허가 비용 등은 포함이 되지 않나요? 물론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2차 이거를 7억 원 정도 유치권을 했어. 그래서 그 막 떨어진 거야. 떨어질 물건이 아닌데 그때 몇 명 들었어요? 상당히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몇 명 들어왔어? 5명인가? 응. 자, 그래갖고 34%까지 하락했어.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냐면은 이게 지금 2015년도 이성사진이야. 그게 어디냐? 여기야, 여기. 이 땅. 응? 여기야, 2015년. 자, 그리고 이제 15년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15년 이성사진이지. 그래서 건축을 하기 전이야. 그래서 15년인데 최근의 이성사진이 뭐야? 이거하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하고 좀 전에 거 봐봐요. 뭐야? 여기하고 변동 있어요, 없어요? 변동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유치권 있다, 없다? 유치권을 했으면 공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닌가? 공사도 안 했어! 가보면, 일도 안 했어. 펜스만 이렇게 쳐놨더만. 그래가지고, 최근 이성까지 보니까, 없어! 응? 그래서, 변한 것이 없어. 그래서, 경매물고 사는데, 이 그대로 있어. 잡성만 좀 깔아놨어.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필자가 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통하여 유치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